서비스 매너 실습 12주차 1강 강의 진행합니다. 네, 강의 주제 내용은 주문 서비스입니다. 주문 서비스요. 네, 먼저 목차를 확인하게 되면요. 교재 8장 2부에 해당이 되겠고요. 11주차 2강에 이어서 주문 서비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교재 9장에 해당이 되겠고요. 고객 접점 서비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11주차에서는요, 접객 서비스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문 받기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메뉴 추천하는 방법과 요령, 그리고 주문 받을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는데요. 11주차의 2강 때의 학습 내용을 좀 이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정의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고객으로부터 식음료 오더를 받는 것. 오더는 여기서 주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식음료 오더를 받는 것으로 고객 앞에서 바른 자세로 음식 주문과 음료 주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한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스킬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고객의 메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스킬을 훈련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주문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요, 이 주문 서비스는 고객이 주문한 식음료 상품이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레스토랑의 영업장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겠죠. 영업장의 이익과 그 다음에 고객 만족 또는 고객 만족을 실현시키면서 영업장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 부분은요, 레스토랑마다 다 틀립니다. 간혹 가다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패스트푸드에서의 그런 고객 만족은요, 굉장히 신속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닝 레스토랑은 어떻게 돼요? 세밀하게 고객의 욕구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요, 모든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이닝 레스토랑은 레스토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죠. 그리고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은요, 이 고급 다이닝 레스토랑과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의 그 중간 정도의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연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어떻게 돼요? 고객 접점 지역에서 고품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객단가, 그러니까 메뉴의 단가를 높이고요. 그러면서 고객 만족을 시키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그 커플이 와서 어떤 특별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저렴한 메뉴를 갖다가 권유하면 안 되겠죠. 그분들은 특별한 날이고 그분들은 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돼요? 고객이 그런 특별한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고객이 정말 그 분위기에서 정말 좋은 자리, 평생 잊지 못할 좋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정말로 고객 만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면에 캐주얼 레스토랑은 어떻게 돼요? 이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메뉴 단가를 높이 받기가 어려워요. 나는 10,000원 정도의 메뉴 또는 20,000원 정도에 내가 지불하려고 왔었는데 어떻게 돼요? 30,000원, 40,000원, 50,000원짜리 받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신속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즉 테이블의 회전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를 테이블 회전율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영업장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머무는 시간 동안에 최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캐주얼 레스토랑에서는 테이블을 한 회전 시키냐, 2번 시키냐가 따라서 레스토랑의 영업력의 이익에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주문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스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문 서비스의 바른 자세를 보게 되면요, 기본 원칙이 있는데,
식음료 주문의 기본 자세는 고객의 왼쪽에서 주문을 받는 것이 기본 정석입니다. 그리고 식음료 메뉴는 고객의 오른쪽에서 서빙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는 건 어떻게 돼요? 다 오른쪽. 치우는 것도 다 오른쪽에 치우고요. 다만 주문받는 거와 고객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플래터 서비스라고 해서요. 음식을 덜어줄 때 또는 스프를 제공할 때는 다 왼쪽에서 해요. 예외적으로요. 이 부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두 분이 커플이 왔을 때는 그 가운데 서서 주문을 받고요. 또 그 가운데서 서빙을 또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기본 원칙은 그렇고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가장 바람직한 자세를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주문은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요. 고객님 안심 스테이크 주문하셨습니다. 미디움 레어로 주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고요. 또 제공하기 전에 주문하신 안심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주문하신 커틀렛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공 전에 주문한 메뉴임을 또 확인시키면서 고객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문 서비스의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고요. 또 키포인트는 뭐죠? 고객과의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과 스마트하게 스마일 잊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문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훈련을 보게 되면요. 이 주문 서비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고객의 접객 서비스 과정 또는 접점 서비스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요. 또 그 2강에서 자세한 게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해야 하고요. 또 과정별 적합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이제 오더 패드. 오더 패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뉴를 기재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오더 패드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돼요? 일렉트로닉 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 패드가 있고 또는 뭐 아이패드나 또는 뭐 아이패드와 유사하게 된 이런 태블릿 PC를 가지고 많이들 써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가 되어 있는 패드는요, 장점이 바로 주문 오더가 들어가요. 여기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주방에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빌 패드를 가지고 적어가지고 주방에 전달해야 했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전송이 되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런 모든 그런 레스토랑으로 점점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 2강에서 다뤘던 부분 중에 메뉴 추천하는 게 부분에 있었어요. 이 메뉴 추천에서 언급했던 내용 그 부분도 복습을 하고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추천하기 전까지 가능한 고객의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요.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 의욕을 최대한 유발시킬 수 있도록 이 서비스인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의 유형은 무엇이냐면요. 고객마다 틀립니다.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고객이 있고요. 또 칭찬받기를 원하시는 고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시하려고 하는 고객이 있고요. 또 말을 많이 안 하고요. 종업원에게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메뉴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무엇을 드실지 아마 선택 장애군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뭘 먹을지 막 고민,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이럴 때 종업원에게 오늘은 뭐가 좋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요, 다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이제 선택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방장 스페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커플링이 오셨으니까 이 메뉴를 가장 많이 선택하시고요, 만족도 좋습니다라고 강력 추천하게 되면요, 그 메뉴 90% 이상 아니면 100% 다 그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별하게 뭐 알레르기가 있거나 뭐 이렇지 않다면 그 메뉴를 거의 다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훈련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고객의 주문 여하에 따라서 그날의 매상이 결정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추천하기로 또 결정한 상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이용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비싼 메뉴를 갖다 강매하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되고요. 항상 고객의 입장과 식당의 매상을 유념하여
가장 합리적인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추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카드를 쓸 때는요, 계산할 때는 이제 소비자, 고객이 이제 개인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법인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예산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커플링이 모임도 있습니다만 또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식 모임도 있고 또 회사의 임원분들이 다른 분들을 접대하기 위한 이런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 경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천 방법에서 또 이제 추천 상품은 주로 그날의 특별 요리 아니면 새로 입하된 식자재 메뉴, 아주 신선도가 좋겠죠. 그 다음에 수익성이 높고요. 재고가 풍부한 상품이나 특별 행사 메뉴 등이 주종을 이루고요. 이런 상품들이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단골 고객의 경우에는요. 사전에 기호를 숙지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는 메뉴를 추천함으로써 고정 고객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고객은 뭐 이런 메뉴를 특별히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 상태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메뉴를 어제 드셨으면 오늘도 추천하면 그렇죠. 어제는 드셨으니까 오늘은 다른 메뉴를 드셔보십시오.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시는 고객들은 이제 보게 되면 그 메뉴를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하지만 이제 너무 자주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 드셨던 메뉴는 또 실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메뉴를 추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골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자료 카드가 필요하는데 고객 히스토리 카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단골 고객이 무엇을 드시는지 파악을 해서 이제 서비스, 그러니까 그 서버는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고객을 응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만족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음료 주문과 추가 주문은요, 매출 증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 순서를 보게 되면요, 일단 식사에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전에 준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식사 후 주문을 받게 되는데, 식사 전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애프리티프라 해서 식전주, 그 다음에 메인 요리 주문 순서는 이제 그 메뉴의 순서대로 이제 주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제 식사 후 주문을 받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그 구성이 갖춰져 있는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그 세트 메뉴를 또 드시게 되면 그냥 그 순서대로 제공해 드리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준비 전체적인 과정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유 요령, 권유. 메뉴를 이제 그 추천해서 권유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일단 메뉴를 전달 드리고요. 또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고객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권유와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이제 받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은 그 음성의 그 음성을 음소거를 시켰어요. 제가 대신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단 영어로 자막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사 전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11주차 이 강태 보게 되면 이제 애플티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티프를 제공했었고 이제 담당 서버가 와서 이제 주문 오더를 받는 겁니다. 자, 메뉴 패드와 함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상당히 스마트해 보이죠? 남성 고객과 커플 고객이 왔을 때 중간에 서서 남녀를 번갈아 보면서 이제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수프에 대해서 이제 그 주문 오더를 받고 있습니다. 포테이토, 감자 스프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메뉴에 대한 뭐 재료에 대한 알러지 같은 거 있는지 없는지 또 물어보고요. 하나하나씩 주문하면서 주문 메뉴도 확인하고 오더패드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그 패드 대신에 그 패드, 태블릿 PC로 이렇게 주문 오더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그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인 디시에 그 야채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가니쉬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메뉴판을 다시 받아서 갖고 있고 거기에 맞는 이제 기물을 세팅하고 있는 거죠. 아까 수프를 주문했기 때문에 테이블 구물 중에 그 테이블 주문 중에 수프를 갖다 세팅하는 것.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고객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주문 오더를 받는 것이 매우 그 정석적인 부분으로 현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주차 1강에서는요, 메뉴에 대한 권유 요령 다시 한번 메뉴의 권유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 요령. 메뉴판은요, 식당의 얼굴이므로 항시 깨끗하게 출급해야 하고요.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메뉴 속지가 있어요.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꼭 확인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고객에게 접근하여 이제 메뉴를 전달하는데요. 고객님,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객님,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구성 항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메뉴의 구성 항목을 설명해 주고, 자, 에피타이저는 여기 있습니다. 수프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디시는 이곳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 알려주고 있는 그런 그 주문 오더는요, 서양 음식, 그러니까 웨스턴 푸드 쪽으로 이제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만, 똑같이, 동양 음식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메뉴판 구성들이 다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문 오더를 받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중식 메뉴판은 이제 그 요리 품목으로 이렇게 메뉴판이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일본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재료에 따라서 이제 구분되어 있고 세트 메뉴도 구분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한정식 음식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한정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식, 화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알라카트도 있고요. 알라카트라 해서 이제 일품 요리도 있고, 또 세트 메뉴도 같이 공존되어 있고요. 중국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메뉴도 이제 그 일품 요리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트 메뉴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다음은 이제 그 권유 및 추천입니다. 권유, 추천. 자, 추천 상품은 주로 그날의 특선 요리, 그 다음에 특별 행사 메뉴 등으로 이제 권유하는 건데요. 자, 고객에게 고가의 메뉴품을 강매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메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제주도에 가게 되면 다금발이라고 하는 생선이 있습니다. 이 생선은 정말 귀하고요.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그리고 또 제주도는 또 갈치회가 또 유명하죠. 뭐 이렇게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를 이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자꾸 강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불할 능력이 이렇게 넉넉지 않은 분들에게 이런 메뉴를 강요하게 되면 이런 불편한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단체가 오고, 이제 그분들이 사장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어떤 접대나 이런 쪽으로 쓰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메뉴를 추천하면 거의 컨택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고객의 입장과 식당의 매상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고객의 입장, 즉 고객 만족을 시켜드리면서 식당의 영업장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러한 이런 개념을 유념하여 합리적인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최종 결정하는 음식을 이제 주문을 받게 되는데요. 자, 고객님 메뉴는 결정하였습니까?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음식은요, 다금바리입니다. 또는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등심 솔로인 스테이크입니다. 뉴욕 스테이크입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되겠고요. 이 메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메뉴도 있고, 좀 시간이 빨리 제공되는 메뉴도 있어요. 또 혹시라도 특별 메뉴 같은 경우는 좀 준비해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 부분은 꼭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고,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메뉴를 제공하는 데까지 약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메뉴를 이제 주문했으면 그 메뉴를 이제 주문을 또 확인하고요. 그 주문 메뉴를 꼭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내역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제공할 때 또 재차 주문한 메뉴를 또 재차 확인시키면서 제공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꼭 주문한 메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냥 종업원이 그 응대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럴 경우는 이제 마지못해 그 음식을 이제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그 맛있게 먹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발휘 조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 내가 주문한 메뉴가 안 나왔어요. 또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럼 고객 불평이 이루어지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그 손실이 일어납니다. 고객, 그 다음에 돈도 못 받고, 또 재료된 메뉴는 또 누구에게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주문한 메뉴 확인하고, 또 제공하기 전에 주문한 메뉴 무엇입니다 라고 이렇게 꼭 확인시켜 주어서 고객이 주문한 메뉴가 정확하게 전달돼야지 고객 만족과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고객 주문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경우에서는 그 사용하는 단어를 이제 기재합니다. 그 레스토랑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주문받는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고객인 경우에는 여성, 남성, 그 다음에 호스티스, 호스트. 여기서 호스트는 어떻게 주최자이고요. 호스티스는 주최자의 부인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주문받은 내용이 정확한 이제 반드시 복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에 주문 내역을 전달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착오가 없도록 고객별로 주문 내역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자, 고객이 주문한 음식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주문 내역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물 세팅이나 또는 소스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음식을 제공하고 주문한 음식이 다 제공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공될 때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고객님께 주문하신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고객님께 주문하신 서로인 스테이크입니다. 천천히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주민 서비스에서의 유의사항 좀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메뉴 설명 시에는 손가락으로 가리켜서는 절대로 안 돼요. 손바닥으로 해야 돼요. 자, 손을 펴서 손바닥이 위로 오도록 하고요. 메뉴 품목을 이제 가리키며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이건 이제 문화의 차이에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문서 작성 시 날짜와 식탁 번호, 고객 수, 그다음에 외국인일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하고요. 담당자 고유 번호, 요리 분명, 수량, 변동 가격, 단가, 특별 주문 내용 등이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기록하여 적객 서비스에 실수가 없게 합니다. 요리와 그 다음에 음료는요, 각기 따로 작성해야 하고, 되도록 정정 또는 이중 기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육류 주문 시 굽는 정도와 달걀 주문 시에는 익히는 정도 보셨죠? 한쪽만 이제 익히는 것, 예? 써니 사이드, 완전히 다 익히는 것, 뭐 이지 사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와 음료는 각기 따로 작성해야 되겠고, 되도록 정정 또는 이중 기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육류 주문 시 굽기 정도, 그 다음에 달걀 주문 시 익히는 정도, 그 다음 샐러드는 드레싱, 이런 고객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서에 정확히 기입하여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주문을 받을 때는 메뉴 구성의 순서대로 주문을 받아야 하고요. 고객의 특징과 번호를 표기함으로써 정확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 주문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주문되는 메뉴 항목을 반복하여 확인하고요. 또한 음식이 준비되는 시간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고, 전자주문 시스템을 갖춘 레스토랑이라면 각 항목에 정확히 체크하여 주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일 가장 빨리 서브될 수 있는 요리를 숙지해야 되겠고요. 특히 점심시간에는 고객의 시간이 쫓기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요리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회전율은요, 영업자 이익을 보장하고요. 어린아이에게 적합한 메뉴 품목을 숙지하여 추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 추천 메뉴는 숙지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 일품 요리, 단품 요리죠. 이걸 찾는 고객에게는 요리에 제공되는 소스나 조리법, 그 다음에 원산지 설명 등이
종종 요구되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해야 되겠고, 그릴이나 또는 로스트 등의 메인 코스에 제공되는 샐러드나 야채, 감자의 조리법, 준비된 식재료의 특징도 정확히 알아둬야 합니다. 또 후식 코스에 나갈 때는요, 아이템도 정확히 암기하도록 해야 되겠고, 한식과 중식, 일식이 후식은요, 종류가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양식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찾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내용은요, 중요한 것은 이제 권유 요령, 메뉴 전달, 메뉴 설명, 고객 성향 파악, 권유 및 추천, 주문 받기. 주문 확인은요, 주문 확인, 주문 내역 전달,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제공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그 2강에서는요, 고객 접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